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만 부산 버스 노사가 이 시간 현재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장 내일부터 부산 시내 모든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데요. 부산시가 부랴부랴 비상수송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밀락동 차고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류재민 기자,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부산 버스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까지 4시간 넘게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부산 버스노조는 내일 새벽 4시 20분 첫 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사 간 입장차는 팽팽합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한 달에 22일, 완전한 주 5일 근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적어지는 임금 부족분 30만 원을 보전해주고 임금도 11%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교대 근무를 하자, 즉 한 주는 6일 일하고 그 다음 주는 5일 일해서 월 24일 근무를 하자고 맞서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양측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부산 버스는 전면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시내버스 144개 노선 2,500대, 여기에 마을버스 500여 대까지 일제히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300대와 관용버스, 통학버스 등을 확보해 교통 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철도를 1시간 연장해 운행 횟수를 50차례 늘리고 택시 부재와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해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교육청도 파업에 들어갈 경우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학교장 재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체 수단을 모두 투입해도 하루 운송 능력은 평상시의 60% 수준인 94만 명에 그칠 전망이어서요. 부산 시민들은 긴장감 속의 협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락동 버스 차고지에서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이번 버스 파업 사태의 중심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의 근무 시간이 줄지만 이 버스 운행 횟수를 지금 현재처럼 유지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해마다 1,000억 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부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 버스 기사들은 현재 하루 9시간씩, 한 주는 5일, 그 다음 주는 6일 근무합니다. 문제는 주 6일을 근무할 때 주당 근무 시간이 54시간으로 주 52시간을 2시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 핵심 주장은 근무 형태를 주 5일로 통일하고 급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단축됨에 따라 가지고 실임금 시간도 단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해 가지고 임금 10.9%를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부산시는 노조 주장을 전면 시행하면서 버스 운행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버스기사 700명을 신규 고용하고 400억 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마다 버스업계에 이미 1,000억 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산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충원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재정지원금이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은 부산시와 사측은 격주 6일제를 유지하되 하루 근무 시간을 3시간 줄여 주당 근무 시간을 51시간으로 낮추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부산시와 사측 제안이 업무 강도를 줄이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하면서 협상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이 시간 부산 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버스 파업에 대비해 부산시가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전면 파업을 막기 위해 노사 협의를 중재하고 비상소송대책본부를 운영해 전세버스 300대와 관용버스, 렌터카를 교통 취약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SNS 상황실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며 시의 대응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시민들 문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남성이 태어난 지 갓 2달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게임에 방해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저녁, 태어난 지 75일 된 남자 아기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고 다음 날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렸다는 게 부모의 주장이지만 의료진은 이를 의심했습니다. 아기의 부상 부위인 머리 쪽에 여러 차례 외부 충격이 가해진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아기의 두개골뿐만 아니라 흉골에 심각한 손상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계속 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던 부모는 부검 결과 앞에서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29살 A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울음소리가 게임에 방해된다며 주먹으로 아기를 3차례 내리쳤습니다. 게임 아이템 채굴 판매 수입이 반감하는 등 그 생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그 지장으로 인해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후 12시간이나 아기를 방치한 채로 계속 게임을 하다가 아기의 의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운다는 이유로 하루 10시간씩 한 달 가까이 아기의 온몸을 수건으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A씨는 구속, 아내는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오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후보지로 부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결정했는데요.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부산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오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후보지로 부산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업으로 공식 보고됨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장소로는 북항 일대 309만 제곱미터로 결정됐습니다. 사업비는 4조 9천억 원, 예상 방문객은 5천만 명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전과 여수에서 2번의 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지만 세계적 인지도의 등록 박람회에 도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2025년 일본 오사카 세계 박람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는 중앙정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우리 국가 대표 도시로서 최선을 다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박람회 후보지로 부산이 결정됨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리실 검증 과정에서 동남아 노선뿐인 현지의 김해공항으로는 세계 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월드 엑스포의 최종 유치 성공을 위해 340만 부산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엑스포와 함께 저희 세대들도 성장해 나가면서 엑스포를 지켜보면서 유치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는 오는 2021년 유치 신청을 마치고 2022년 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유치 도시가 확정됩니다. 2030년까지는 11년이 남았습니다.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성사된다면 그 실질적인 주인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지역의 커피 전문점이 전국구로 성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 바리스타를 둔 지역의 카페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대표 메뉴의 인기가 급상승한 서면의 한 커피 전문점. 10명의 전문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를 즐기려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당연히 알바생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좀 배운 바리스타 분들이 만드는 게 좀 믿음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과일 음료는 아예 없애고 다양한 산지의 원두로 직접 볶아 만든 대용량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가치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같이 그냥 메뉴 하나에 대한 어떤 집중, 카페 모카, 화이트 모카, 아니면 라떼, 아메리카노 이런 계열들이 아니라 이 커피에 대한 이 매장, 이 회사가 얼마나 노력을 했냐.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의 로스팅실.
향미와 맛을 평가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상의 커피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를 대중들에게 조금 더 확산시키고 싶다라는 거,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와 함께 커피를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해외 일간지에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카페거리가 소개되고 지역 커피 전문점들이 잇따라 전국구 커피로 성공하는 요즘 한 지자체는 커피 축제까지 검토하는 등 부산의 커피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염호석 조합원 시신 탈취 사건 당시 양산경찰서 소속 정보관들이 삼성의 대리인처럼 활동하면서 장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2014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 하모과장과 김모 계장이 삼성 측의 부탁을 받고 유족들과 접촉하고 정보를 수시로 삼성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부산시 내 20개 중고등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인 내일 부산에서는 가야고등학교를 비롯한 고등학교 10개 교와 용호중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10개 교 등 20개 중고등학교가 재량 휴업을 실시합니다. 부산 공동어시장 대주주인 5곳의 출자 수협들이 법인 청산과 함께 지분을 모두 내놓기로 결정해 공영화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부산시는 5개 수협들이 법인 청산에 모두 동의해 공문을 보내오고 있다며 조만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공영화 법인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2019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이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기부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나눔 영상 관람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